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도입니다. 오늘은 언택트 시대의 진정한 승자는 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5월 9일 토요일 시황입니다. 제가 매일같이 시황을 못 올려드려서 죄송하긴 한데요. 요즘에 인터넷 강의를 찍고 있어가지고 매일같이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6월달 이후에 강의 오픈하게 되면 인터넷 강의 오픈하게 되면 그때는 좀 시간이 많이 날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주말에 조금씩 올려드리는 걸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은 JD 부자연구소 카페 들어오시면 거기에 시황을 매일같이 올리니까요. 궁금하신 분 계시면 그 카페 와서 칼럼 같은 거 읽어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우 1.91% 상승 마감. 미국 4월 고용지표 우려보다 양호했다. 이런 기사가 있고요. 8일 뉴욕 증권거래소 다우존스는 1.91% 상승했고, 그 다음에 S&P는 1.58%, 그 다음에 나스닥은 1.58%고요. S&P가 이제 1.69%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스닥이 9,121, 그래서 이제 9,100을 넘어갔기 때문에 데드캣 바운스는 지금까지 공항에서 데드캣 바운스를 이제 넘어간 최초의 공항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승리는 연준의 승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5거래일 연속 상승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까지 연속으로 오르면 8거래일 연속 상승이 됩니다. 이러면은 매뉴얼상의 공항의 끝 중에 세 번째 중에 한 개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때 전량 매수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8거래일 상승이 안 일어나도 전고점이 9,817.18이니까 이걸 넘어가게 되면 이때도 이제 공항 끝이에요. 그러면 1등 주식을 매수하면 됩니다. 매뉴얼상으로. 현재는 1, 2등 주식인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10% 이내이기 때문에 만약에 들어간다면 50대 50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15%가 넘어가기 때문에 아마존은 꼭 안 사셔도 됩니다. 물론 이제 8거래일 상승이 일어났을 때 얘기고요. 8거래일 상승이 안 일어나면 전고점이 오게 되면 전고점에서 사시면 되죠. 만약에 이제 8거래일 상승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오전 한 4시 50분쯤에 8거래일 상승이 확실하게 되는 것을 보고 그때 이제 들어가면 됩니다. 월화 수요일 모두 오르면 8거래일 상승이 완성이 됩니다. 근데 지난 공항 중에서도 7거래일 상승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7거래일 상승에서 들어가지 마시고 8거래일 상승을 확인하고 그다음 8거래일 상승 때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8거래일 상승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5월 1일날 이제 마이너스 3%가 떴으니까 원래 매뉴얼이 뭐냐면 5월 1일에다가 2달 플러스 1일인 7월 2일 전까지가 공항 기간이거든요. 근데 이 8거래일 상승과 전고점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이제 매뉴얼에다가 이제 덧붙인 매뉴얼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전에 7월 2일 이전에 마이너스 3%가 떴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무조건 파시고 8거래일 상승이나 아니면 지금 전고점 뚫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7월 2일 전까지 마이너스 3%가 떴을 때는 그때는 이제 전량 매도를 하시고 다시 이제 공항 매뉴얼대로 플러스 2달 플러스 1일인 식으로 계속해서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월 22일 날 또 떴다라고 했다면 2달 플러스 1일이니까 7월 23일 정도가 되겠죠. 7월 23일 날 모두 팔고 7월 23일 날 들어가면 된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매뉴얼이 기존에 있던 나스닥의 데이터를 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기존의 나스닥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까지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외 경우가 나오면 이런 틀린 법칙은 이제 버려야 됩니다. 귀납법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제 100만 마리의 하얀 백조가 있어도 검은 백조, 블랙스완을 발견하는 순간 기존의 백조는 하얀색이라는 모두 하얀색이다라는 이제 법칙이 틀린 것이죠.
그게 이제 균화법이잖아요. 예, 그래서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거. 그랬는데 만약에 이제 그게 틀리다 그러면 그건 이제 틀린 게 됩니다. 그래서 8거래일 상승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리고 내가 그 전량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7월 2일 전까지 마이너스 3%가 뜨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제는 왜 올랐냐 라고 봤을 때 어제는 고용지표가 이제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14.7%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월스트리트 저널이 실업률이 16%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것보다는 이제 좀 떨어진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좋다 시장은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오른 다음에 뭐 이거는 이제 끼워 맞추기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은 이제 풍선 시장으로 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악재는 그냥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오르는 그런 시장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재들은 별로 이제 그 힘을 못 썼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이행 노력 이렇게 해가지고 그 트럼프가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관세 1조 달러를 이제 얘기하고 이제 이렇게 또 좋은 소식이 나온 거죠. 그래서 양측은 그러니까 서로가 협정에 따른 의무를 약속한 시기에 맞춰 수행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좀 이런 따뜻한 소식이 나오니까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이날 이제 오른 게 영업 재개를 밝힌 애플이 2.4% 정도 올랐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가 4.34% 그리고 산업주도 2.5%. 빅스 지수는 11.01% 하락해서 27.98.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빅스가 원래는 이제 15 이하에서 움직였을 때가 가장 평화의 시기인데요. 이게 이제 30 이하로 떨어졌으니까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제 돌아오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종목에서 상승했습니다. 에너지, 산업주 뭐 이런 거 다 상승했고요. 코로나 이후에 이제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될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엔 좋은 것은 더욱 좋아지고 나쁜 것은 이제 더욱 나빠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나빠질 것은 일단 어떤 것인가 이렇게 본다면 그 영국 그다음에 이탈리아 이런 데가 이제 카니발, 오페라 이런 것들을 이제 줄줄이 취소를 했다. 세계 관광 수익이 1,469조 원 급감할 전망이다라는 거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뭐 여파로 관광 수요가 급감하면서 전 세계 관광 분야 일자리가 1억 개 사라질 위험에 처했다. 관광 수익은 최대 1조 2천억 달러 줄어들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됐다라는 거죠. 관광 산업은 제가 보기에도 앞으로 이제 좋아질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뭐 한번 이제 사람들이 이런 트라우마가 생기면 그렇게 이제 뭐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갈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기업들이 앞으로도 더욱 좋지 않을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재유행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이런 언택트 쪽으로 이제 문화가 많이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항공주라든가 크루즈, 그다음에 관광, 여행, 호텔, 뭐 그와 함께 이제 에너지라든가 자동차, 뭐 이런 여행과 관련된 굉장히 그리고 이제 공유 경제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전통 산업 부분 이런 것들은 이제 고전할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줄파산 직면한 항공사 버티기 이제 경쟁 돌입 들어갔다 그랬는데 지금 벼랑 끝에 몰린 항공사들이 지금 버티기 경쟁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올 1분기 대규모 적자를 낸 데 이어 조만간 업황이 회복될 것이란 기대도 높지 않다. 그 워렌 버핏이 항공주를 손절매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뭐 우려를 더 키웠다 이렇게 보시고 항공업계는 심각한 위기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테러하고 금융위기, LCC 등장으로 경쟁이 심화되고 유가 급등으로 파산한 경험이 있다. 손실이 무서운 속도로 쌓여가는 지금 상황에서 그 항공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이다. 어떻게 해서든 현금을 끌어모은 뒤 업황이 살아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현금 없는 놈은 어차피 여기서 이제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 그 코로나가 진정된 다음에는 오히려 이제 경쟁자가 죽어서 주가가 오히려 상승할 수는 있어요.
근데 누가 죽고 누가 살지, 그리고 언제가 주가가 올라갈지 이런 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무조건 싸다고 이제 들어간다, 이런 거는 손실에 울고 그 다음에 기다림에 지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올라가는 주식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또 이제 장수하는 비결입니다. 연준이 이번에 이제 돈 푼 거는 돈을 꽂아주겠다는 게 아니라 대출을 해준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대출은 만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기에는 좀 죽을 기업들은 대출금을 회수할 거예요. 예. 그리고 좀 살아날 기업 같은 경우는 대출을 연장해주고, 이러면서 좀 진정이 된 다음에 해야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절대 누구도 죽어서는 안 됩니다.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CLO 문제가 굉장히 커요. 예. 그래서 이제 회사채가 막 망하게 되면 그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가 이제 파산을 면하기 힘들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되면 뭐 은행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그 전 산업의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제 다 살려줄 겁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그 죽어나갈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대출금을 회수하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이제 파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항공사라든가 뭐 크루즈 선사라든가 뭐 자동차 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이제 의외로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이 굉장히 심하게 앞으로 장기간 지속될 수가 있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상장 폐지도 가능합니다. 미국 기업은 이렇게 이제 버티면 되는데, 유럽이나 아시아 기업은 줄파산이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싸다고 이제 들어가는 거는 별로 이제 좋지 않은 생각입니다. 지금 이 가격이 엄청 싼데, 뭐 10달러면 엄청 싸다. 근데 이제 10달러가 5달러 되면 50% 떨어진 거죠. 5달러가 다시 1달러 되면 10분의 1 해서 90%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가 싼 건지는 몰라요, 절대.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싼 주식을 사놓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오를 주식에 투자하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신흥국 사정도 이제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터키 리라가 폭락했고요. 외국계 은행 세 곳에서 외환 거래를 중단했다라는 게 있는데요. 터키 리라 가치가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리라원은 이날 달러당 7.269 리라까지 일시적으로 떨어졌다가 7.11 리라를 회복했다. 그 2008년도 8월 터키 금융위기 당시 기록된 7.2362 리라를 경신한 것으로 달러당 6리라 전후에서 거래된 연초에 비교해도 20% 이상 하락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통화 스와프를 해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비롯해서 뭐 이런 나라들은 미국 국채를 많이 갖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미국 국채가 없거나 외환 보유고가 이제 부족한 나라들은 환율이 이제 뭐 떡락 중에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떡상이죠, 떡상. 예, 떡상 중에 있는 거고 가치가 이제 떡락이죠. 예. 그래서 이제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뭐 아르헨티나 뭐 이런 나라들은 지금 환율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흥국 위기가 앞으로 이제 또 다른 이제 위기의 뇌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코로나 위기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좋은 것을 한번 알아볼게요. 예, 좋은 것이 뭐냐? 경제활동 재개돼도 재택근무 계속된다라는 이제 기사가 있는데요. 페이스북은 올해 말까지 직원들의 재택근무를 허용하기로 했다라는 거고, 7월 6일 사무공간을 다시 열기에 앞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종을 결정하고 있다. 가정 내 근무가 가능한 직원들은 일을 계속하도록 할 것이다. 페이스북은 지난 3월부터 재택근무를 시작했다. 아마존은 10월까지, 마이크로소프트는 9월 말까지 재택근무를 연장할 예정이다. JP모간 직원들은 번갈아 순환 재택근무를 하는 방식으로 검토하고 있다라는 거죠. 코로나 이후에도 재택근무는 이제 지속될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언택트 관련된 주식들이 올라갈 수 있겠죠. 재택근무를 하는 게 어떤 점이 좋으냐, 이렇게 보면 평가를 정량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이 아니라, 정성적은 뭐예요? 예, 사람이 판단하는 거죠. 정량적은 성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어떤 놈이 놀고 있는지, 일할 때는 모르지만 재택근무를 하면 어떤 놈이 농땡이를 치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보면 근무를 할 때, 예전에 이제 IT 회사를 다녔는데 근무를 할 때 보면 그냥 TV 켜놓고, 그러니까 뭐 홈쇼핑 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 네이버 쇼핑 이것만 진창 보는 그 여사원들이 있었어요. 예. 그 컴퓨터 켜놓고.
그러면 뭐 그 사람은 일하는 것처럼 보이긴 했지만 회사 나와가지고 일하는 것처럼 보이긴 했지만 실제로는 뭐 실적이 엉망이죠. 그래서 제가 하루 일하면 그 여사원이 일주일 일할 거를 제가 다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사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걸 잘 모르잖아요. 예. 근데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자기가 이제 그날 한 것들을 이제 업로드하게 됩니다. 업로드를 하게 되면 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했는지 딱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떤 놈이 농땡이를 쳤는지 딱 보이죠. 예. 그리고 올려놓은 자료가 이제 부실하다, 뭐 진짜 개판이고 엉망이다라고 하면 그런 직원들은 반드시 정량적으로 이제 평가를 해서 자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중간 관리자 역할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중간 관리자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좀 그 사원들을 조율하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하고 또 이제 감시를 하고 뭐 이런 역할인데 만약에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중간 관리자는 뭐 그런 역할들이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도 뭐 취업할 사람이 필요하진 않냐 뭐 이렇게 보는데 그런 사람은 뭐 한 몇 명 정도면 이제 필요한 거고 나머지 이제 중간 관리자들은 굉장히 많이 필요가 없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이 하게 되지 않을까. 근무 평점 뭐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성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인공지능이 취합을 해서 이 사람의 평점을 매기고 뭐 이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재택근무를 한다 하더라도 일만 해야 됩니다. 농땅일 폈다? 농땅일 필수는 있죠. 필수는 있는데 그날 저녁에 올릴 업로드할 게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과 안 나오는 직원들은 이제 잘리게 되겠죠. 그리고 뭐 인공지능이 직원 뽑는 일도 이제 일상이 될 겁니다. 뭐 당연히 뭐 지금은 뭐 일부 기업에서 이제 했을 텐데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더 일상이 되겠죠. 그러면 또 이제 이런 인사팀이라든가 이런 데는 인공지능이 이제 대체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인사팀에 뭐 몇몇 직원은 있겠죠. 인공지능을 이제 그뭐 에러가 나거나 아니면은 뭐 사람이 꼭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뭐 근데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 그 문과가 또 많이 줄어들게 되겠네요. 예, 이과는 주로 이제 일을 하는 거고 문과는 주로 관리 쪽인데 관리 쪽이 사람이 더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학교하고 학원 뭐 이런 데가 이제 온라인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도 언택트가 되겠죠. 집콕 승자 넷플릭스 줌 후발주자 추격이 긴장했다 라고 이제 하는 기사가 있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최대 기업인 OTT 기업 넷플릭스와 화상회의 솔루션인 줌이 경쟁사들의 강력한 도전에 직면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화상회의 서비스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대형 미디어 기업과 정보통신 공룡들이 잇따라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이게 틈새 시장이었잖아요. 예, 틈새 시장은 이제 신경을 안 쓰죠. 예, 신경을 안 쓰는데 만약에 이제 틈새 시장이 아니고 이게 이제 메인 시장이다. 그러면 이제 뭐 다 뛰어드는 거죠. 그래서 언택트 관련 주식이라고 해가지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예, 넷플릭스 줌과 같은 이제 주식들은 앞으로 이제 고생길이 훤합니다. 이제 처절한 생존 경쟁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디즈니 플러스, 훌루, 그다음에 HBO 맥스, 애플 TV, 그다음에 아마존 뭐 이런 애들이 이제 영상 콘텐츠 시장에 이제 뛰어들고 있죠. 그래가지고 넷플릭스는 치열한 경쟁을 앞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야? 돈 더 많이 쓰고 그리고 더 많은 이제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들어내야죠. 왜냐하면 남들하고 똑같은 콘텐츠를 만들어서는 이제 승부가 안 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일단은 가입자 확보가 어렵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을 올리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적자가 날 거예요. 적자가 나면 주가는 떨어지는 거죠. 가입자 확보도 어려우면 주가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 중과 같은 기업도 뭐 지금이야 이제 좋지만 보면 이제 허접하잖아요. 딱 봐도. 그러니까 이제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그 글로벌 기업들이 화상회의 시장에 이제 뛰어들 거예요. 그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링센트럴이나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뭐 자회사들이 있죠. 뭐 그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오피스나 뭐 이런 것들 갖고 이제 같이 들어가면 거기다 이제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애저라든가 뭐 이런 클라우드 뭐 이런 것들을 확보하게 되면 훨씬 더 이제 좋은 컨텐츠를 이제 올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교육 컨텐츠 같은 경우도
그 EBS를 썼는데 EBS를 쓴 학교는 굉장히 많이 다운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구글을 썼을 때는 다운이 안 됐다, 되게 잘 됐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다운되고 뭐 고생하면 앞으로 이제 EBS 쓰겠어요? 예, 안 쓰겠지. 그러면서 이제 구글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아주 이제 큰 공룡들이 이제 살아남는 시장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언택트 시장에서는 좋은 기업은 무엇인가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때 당연히 어떤 기업이 좋아요? 예, 독점 기업이면서 병목 구간을 지키고 있는 기업, 그리고 이제 생태계 기업이 좋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넷플릭스 같은 기업들이 많이 생기면 많은 영상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스트리밍으로 이제 데이터가 폭주하게 되면 클라우드가 뜨는 거죠. 클라우드. 경쟁을 하면 할수록 데이터가 폭증을 하게 됩니다. 오리지널 컨텐츠 더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영화 수 더 많이 늘려야 되죠. 그러니까 트래픽을 이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클라우드 쪽에다가 더 많은 데이터를 이제 그 업로드를 많이 해야 되고 많은 기업들이 이제 시작하는 기업들 이런 클라우드 쪽으로 많이 옮겨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뭐 요즘에 보면 뭐 틱톡이라든가 뭐 이런 그 바이트 댄스 이런 쪽으로도 또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런 데이터들 늘어나고요. 그리고 뭐 학교라든가 아니면 뭐 재택근무하고 뭐 그러면 그런 것들도 다 그렇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이런 기업들이 이제 승자가 될 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클라우드 1, 2, 3등이니까. 그리고 생태계 갖고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애플이 iOS 갖고 있고, 그다음에 아마존 같은 경우도 뭐 이런 생태계가 있고, 구글도 안드로이드 생태계가 있고, 페이스북도 페이스북 생태계가 있죠. 이런 기업들이 이제 또 승자가 될 거예요.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이제 메모리 들어가니까 삼성전자도 좋지 않겠냐? 좋겠죠. 예, 좋은데 대신에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거를 이제 그 데이터 센터를 늘릴 때만 들어가는 거죠. 늘릴 때만. 그러니까 이제 경기를 타는 종목이잖아요. 경기를 타면 경기가 좋을 때 또 올라요. 그다음에 경기가 나쁘면 또 떨어져. 그러니까 오를 때 사고 이제 떨어질 때 파는 뭐 그런 식이 되기 때문에 항상 매일같이 꾸준히 올라가는 주식은 또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놓고 오래 기다리다가 어느 날 확 올라가면 뭐 좋다가 근데 뭐 그거 못 기다리고 팔았는데 또 파니까 또 올라가 뭐 이러면 이제 안 좋은 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이 이런 그 생태계 기업이 아니고 그 물건 팔아먹고 땡인 기업들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핸드폰도 마찬가지잖아요. 스마트폰도 그 안드로이드라든가 iOS가 있어야지 그냥 스마트폰만 팔아먹고 땡이면 뭐 경기 안 좋을 때는 또 주가 확 떨어지잖아요. 이럴 때 안 좋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가 승자냐? IT 생태계 클라우드가 승자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예상은 하되 투자는 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뭐 어떤 때 이제 어떻게 투자를 하냐? 그러면 승자는 누가 결정해 줘요? 시장이 결정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결정해 줍니까? 주식을 많이 밀어주는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기업이 제일 좋은 기업이에요. 따라서 시총 1, 2등이 결국 승자가 됩니다. 따라서 그래서 시총 1, 2등에 투자를 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죠. 뭐냐면 천문학적인 돈이 풀렸습니다. 그 2008년도보다 더 많이 풀렸어요. 그 돈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빠질 기업은 안 가겠죠. 나빠질 기업 쪽으로는 다 안 가는데 일단 한 50%는 나빠질 거예요. 뭐 항공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여행 뭐 이런 관광 그리고 스타트업에서도 이제 공유 경제 이런 것들은 안 좋았겠죠. 그러니까 거길로는 돈이 안 가요. 그죠? 그러면 이제 좋아질 기업은 더 좋아질 거예요. 좋아질 기업이 지금까지 뭐라고 그랬어요? IT 생태계 클라우드 이런 쪽이 더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더 많이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런 쪽들에다가. 왜냐하면 지금 천문학적인 돈이 풀렸으니까. 부동산 주식 쪽으로 이제 자금이 몰릴 겁니다. 근데 이제 항상 보면 부동산보다 주식이 더 많이 오르죠. 그리고 이제 부동자금 같은 경우는 지금 부동산 주식뿐이 아니라 채권까지도 살 겁니다. 그래서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12년간 나스닥이 상승을 했죠. 뭐 중간에 좀 떨어지기도 했지만 뭐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위기가 터지고 그 다음에 연준이 돈을 풀기로 했어요. 돈을 풀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더 많은 돈을 풀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돈을 빼긴 좀 힘들 겁니다. 그 예전에도 이제 버냉키가 테이퍼링을 2013년인가 한번 했다가 주가가 이제 엄청 떨어졌어요. 패닉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테이퍼링 안 한다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돈을 천천히 회수하겠다 이러면서 결국은 옐런 뭐 하여튼 그 다음 이제 패드 의장이 됐을 때 그때 이제 그때부터 그 포워드 가이던스 주면서 천천히 그 이자를 올렸던 금리를 올렸던 이제 기억이 있죠. 그러니까 당분간은 절대 금리를 못 올릴 것이다. 그래서 이제 월가 같은 경우는 한 3년간은 금리 못 올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3년간은 뭐 한다는 얘기예요? 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는 와중에 이제 주가는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좋아질 기업은 앞으로 더 많이 좋아질 거고, 그리고 좋아지겠지만 아직 이 상황이 끝난 게 아니죠. 코로나 위기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치료제가 나온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매뉴얼이 팔라고 하면 팔고 사라고 하면 사면 됩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마이너스 3% 뜨면 그때 팔면 돼요. 만약에 샀다 하더라도. 그리고 팔거래 상승이 안 왔다? 안 사면 됩니다. 그래도 뭐 무조건 사겠다 그러면 사시면 됩니다. 사셔도 상관없지만 그 절대적으로 그 시장에서 사라는 신호를 보내줄 때까지 사면 안 됩니다. 괜히 내 머리 쓰면서 또 팔 때 못 팔고, 그 다음에 언제 팔아요? 패닉장에서 팔죠. 엄청나게 떨어지게 되면 그때 팔고, 그 다음에 살 때 못 사죠. 너무 꼭대기야 이렇게 또 생각하죠. 혼자서. 그러면 또 이제 엄청 올라가면 그때는 진짜로 못 사고 이제 후회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이 지금까지 이런 40년간의 경험 이런 것들로 매뉴얼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은 배제하고 매뉴얼대로 이제 무조건 사고 팔면 됩니다. 내 감정은 필요가 없어요. 결론은 뭐냐? 매뉴얼을 지키자라는 거고요. 지킬 사람만 지켜도 된다. 그리고 고수는 안 지켜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매뉴얼은 지난 40년간의 나스닥 경험이 녹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거래일 상승하면 주식 사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월화수목금 올랐으니까 월화수 연속적으로 올라가면 수요일날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이제 목요일날 새벽이 되겠죠. 목요일날 새벽 한 4시 한 50분쯤에 그때도 나스닥이 플러스다 그러면 뭐 1, 2등 주식 사면 됩니다. 현재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애플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전고점 돌파하면 사면 됩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9,817.18입니다. 이거 돌파하면 사면 돼요. 그리고 7월 2일 그러니까 5월 1일 날 마이너스 3% 떴으니까 7월 2일 날 주식 사면 됩니다. 근데 5월 6월에 마이너스 3%가 안 뜨면 매뉴얼 수정돼 있으니까 뭐 카페 와서 한번 보세요. 그리고 마이너스 30% 지점이 오면 말뚝 박으면 됩니다. 뭐 6,872.03입니다. 뭐 이게 절대 안 올 것 같기는 하지만 사실 뭐 주식은 아무도 모릅니다. 뭐 지금이야 뭐 올라가고 있으니까 뭐 전고점 뚫고 2배, 3배 튀길 것 같은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머리 쓰지 말고 주식을 이렇게 사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언택트 시대의 진정한 승자는 이라는 이제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후원은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5 주식회사 JD 부자연구소입니다. 감사합니다.